안녕하세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숫자 두 개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피아니스트가 18, 79 위치에서 연주합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숫자 두 개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딱 집어낼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해볼 좌표 평면이라는 세계에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5단계를 통해서 그래프라는 새로운 언어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지도에서 출발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기까지.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섹션. 지도에서 수학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좌표평면이라는 게 우리가 매일 보는 지도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도 펼쳐놓고 우리 집이 여기 이렇게 딱 찝잖아요. 수학에서도 똑같아요.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복잡한 세상을 점과 선이라는 아주 간단한 약속으로 정리하는 정말 똑똑한 방법인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 수학의 지도를 제대로 읽고 그리려면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하겠죠. 아주 기본적인 규칙들인데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만들려면 일단 길이 있어야 하잖아요. 제일 먼저 동서를 가로지르는 큰 길을 하나 내봅시다. 이게 바로 X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가로선, 이게 기준이 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동서로 뻗은 길이 있으면 당연히 남북으로 뻗은 길도 있어야겠죠? 바로 이 X축이랑 딱 직각으로 만나는 세로선, 이건 Y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기본 틀이 완성됐어요. 이 X축과 Y축, 이 두 개의 축이 앞으로 우리가 찾아갈 모든 장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길이 딱 만나는 교차로가 생겼죠? 여기가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 일종의 홈베이스 같은 곳이에요. 우리는 이 지점을 원점이라고 부르고요. 주소로 치면 0,0인 셈이죠. 앞으로 모든 위치는 바로 이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재는 겁니다. 좋습니다. 기준점도 있고 길도 났으니까 이제 모든 장소에 고유한 주소를 붙여줄 수 있겠네요. 이 주소를 수학에서는 순서쌍이라고 불러요. X, Y 이렇게 괄호 안에 숫자를 2개 넣어서 표시하는데 이름처럼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3,2랑 2,3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3,2는 가로로 3만큼, 세로로 2만큼 간 곳이고 2,3은 가로로 2, 세로로 3만큼 간 곳이니까요. 완전 다른 주소인 거죠. 자, 한번 보세요.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만나니까 평면이 자연스럽게 4개의 구역으로 나뉘는 게 보이시죠? 우리는 이 4개의 구역 각각을 사분면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4개로 나뉜 면이라는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사분면마다 고요한 주소체계, 그러니까 부호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위 1사분면을 볼까요?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죠? 그럼 그 왼쪽 2사분면은요? 왼쪽이니까 X는 마이너스, 위니까 Y는 플러스. 이런 식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좌표의 부호만 딱 봐도 아, 이 점은 저쪽 동네에 있겠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지도에 핀을 딱 꽂는 것처럼 한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정적인 사진 같은 거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이 점들을 쭉 이어서 하나의 움직이는 이야기, 즉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프 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그림부터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실 본질은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 관계를 눈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딱 보여주는 거죠.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바로 예시를 하나 보죠. 자, 여기 드론 비행기로 그래프가 있습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높이, 즉 고도예요. 자, 이 선의 움직임에서 이야기가 그려지시나요? 선이 쭉 올라가죠? 네, 이륙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평평해졌네요. 이제 안정적인 높이에서 날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시 스르륵 내려옵니다. 착륙 성공. 와, 이 단순한 선 하나에 이륙, 비행, 착륙이라는 완벽한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곧 이야기인 거죠. 방금 본 드론 이야기에서 핵심만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한다? 그럼 뭔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평으로 쭉 간다?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죠.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웬만한 그래프의 기본 스토리는 다 읽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프가 들려주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요, 아주 전형적이고 예측 가능한, 뭐랄까, 영화 장르 같은 플롯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비례와 반비례라는 건데요. 이 두 친구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개념 자체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정비례는 같이 가자 하는 관계고요.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도 같이 커지는 거죠. 반면에 반비례는 시소 같은 관계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가는. 자, 그럼 이 2가지 관계가 그래프 위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정비례 관계의 트레이드마크는요, 바로 원점을 지나는 깔끔한 직선입니다. 왜 하필 원점을 지날까요? 간단해요. 하나가 0이면 다른 하나도 0이 되는 관계니까요. 그리고 이 직선의 방향은 기울기에 따라 달라져요. 기울기가 플러스면 오른쪽 위로 쭉 뻗어나가고 마이너스면 오른쪽 아래로 시원하게 내려옵니다. 반면에 반비례는 완전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직선이 아니라 축에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절대 닿지는 않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모양이에요. 마치 서로를 애타게 바라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곡선은요, A 값이 양수일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이에요. 점으로 시작해서 선을 긋고 그래프라는 이야기를 만들었죠. 이 단순해 보이는 도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주는지, 그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맨 처음 시작했던 거 기억나세요? 피아니스트의 위치를 알려주던 그 숫자 2개요. 우리는 그 작은 점에서 출발해서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담아내는 그래프라는 거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여행해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냥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패턴과 의미, 그리고 스토리를 읽어내는 그런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한 건 단순히 수학 공식을 외운 게 아니에요. 이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어려운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생각하는 도구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신문 기사든 보고서든 어디선가 그래프를 보게 되시면요. 그냥 쓱 지나치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 그 그래프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넌 지금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라고요. 이제 여러분은 그 그래프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게 되셨으니까요. 세상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읽어낼 준비 이제 다 되신 겁니다.